안녕하십니까. 생활건강 토크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되는 MC 정인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출산장려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다방면의 일을 참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시게 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아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리 박희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브랜딩 책쓰기 우리 코치 그 책쓰기 선생님으로 좀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참 생로병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될까라는 것이 궁금증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평생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평생 건강 홀로서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평생 건강 홀로서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생로병사. 그럼 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로병사에 대한 것을 그렇게만 알고만 있을까? 그게 제가 오늘 또 하나의 부주제로 건생총로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 반드시 병들어 죽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왜 이렇게 병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함께 진행해 나갈 때 질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 우리 몸의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풀기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식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오늘은 그 주제로 생로병사가 아니라 건생총로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죠? 예, 맞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비도 많이 왔지만 이렇게 날이 좀 조금은 뭐 입추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방 또 선선해지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세월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생총로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히 출산장려협회, 그곳에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 박사님이 직접 소개를 잠깐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을 임하고 있고, 주식회사 CA파 대표이사로서 국제통상 박사입니다. 네, 야, 뭐 대단한 이력이시고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그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이 건강, 생활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소임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아주 그 이야기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 쓰기를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정혜연 코치님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브랜딩 책쓰기 코칭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또 대표자이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쓸 수 있도록 또 이 책쓰기를 코칭하고 있는 책쓰기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제가 소문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작가들을 좀 배출해 양육하고 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실 건강에 관계된 책도 좀 써주셔야 되겠죠? 네. 좀 쓰고 그렇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요즘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책을, 건강에 대한 책도
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당연하죠,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병들어갈까요? 우리가 얘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가랑 위에 작겠죠. 그렇게 병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소 잃고 약간 고치는 일도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많아요. 그렇죠. 박사님 그 말씀 중에 혹시 전래대로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 그 뭐가 있던가요? 호미로 막을 거를 뭐라 그러나? 가려도 못 막는. 그렇죠. 이런 거 트랙터라고 얘기한다 그러요. 예, 그렇죠. 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네, 너무 트랙터로도 못 막는다고 그러고 요즘은 네. 또 불도저로도 또 그것도 안 돼요. 맞아요. 참. 근데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바람이 있다면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평생 건강을 스스로 홀라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근데 참 요즘 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속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로 가더라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러죠?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랬었죠. 맞아요. 네. 그 비슷한 속담이 또 하나 있는데 박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죠? 못 올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저도. 맞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 올라간 나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돼요.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에 네. 얘기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이 당신은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네. 네. 포기는 절망 끝에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나눠줘야 할 것이 있다면 평생 건강 홀로서기를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왜 우리는 병들어 죽어야 할까? 그럴 때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세상에 약 WHO 국제보건기업회에서 약 3만 개 가까운 병명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병은 다 알고 계신 대로 잘못된 생활 건강 습관에서 습관, 온다고 습관, 얘기하잖아요. 건강, 네. 그러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많은 사람들이 바꾸어 가려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사람이 많은가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음에 있어도 행동으로 못 옮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네. 정말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거의 1천만 명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고혈압, 당뇨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생활습관병이라고 맞습니다. 이분송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문제? 저는 아직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럼 그 생활습관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박사님 좀 운동하십니까? 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 제가 듣기에는 박사님이 좀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제 직업을 말씀드리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의학 지식이나 건강 지식을 조금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것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지혜로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2번의 그 암 수술을 받고 좋으시겠나요? 건강을 찾은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 주위에서도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이제 암이라는 주제로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네. 그때 우리 박사님의 그 어떤 경험담을 좀 충분히 좀 재밌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건강이라는 책이 시중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한 일을 36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아니 때 굴뚝에 연기할 리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내가 만든 병이거든요. 근데 우선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보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즘 보게 되면 그 매스컴에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맞춤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먹고 좋아졌다고 나도 그걸 먹고 좋아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이 운동을 해 좋아졌으니까 너도 그 운동 해봐라.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이란 태어나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내가 만들 때 우리는 적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과연 잘못된 습관을 풀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책을 쓰는 가운데 있어서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 선생님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 이제 막 이렇게 막 병원도 뒤늦게, 잡고 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또 소 읽고 약간 고친다는 식으로. 그래서 책을 쓰시는 분들도 오시는 분 보면은 이 전문가가 있는 코치의 말을 따르고 하면은 이 잘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꼭 자기의 그대로 하려고 예예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부당함 없이 모든 사람의 공감과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결과치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검증이 그런 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앞으로 좀 제시해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먼저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계시겠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짧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예방에 앞서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두뇌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먼저 증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눠야 될 이야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우선은 무엇을 줘야 하느냐면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제안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비교한다면, 지금 인구 절벽 시대, 너무 지나친 절수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남 2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9남매라고 들었는데. 예, 제가 9남매 중에 8번째입니다. 이야. 근데 제 주변에 12남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합방하여 정말 아름다운 씨앗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생을 탄생시키는 것인데, 그것 또한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먼저 좀 우리 선생님 여자 입장으로서 네. 그 많은 자녀를 놓고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네. 그렇게 5, 6, 7, 8, 9, 10씩을 낳는데 맞아요. 그 출산하는 기간이 보통 보게 되면 10년, 15년이에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1년 건너 하나씩 나요. 그렇죠. 줄줄이. 제가 이렇게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젊은이들한테 당신은 10명 낳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택도 아마 없는 소리죠. 까무러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랜 시간도 36년 넘도록 많은 사람들의 몸을 갖다가 이제 알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아궁이 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댔잖아요. 아침에 굶을 때 염을 써 식사 준비에, 그런데도 또 그 긴 굴레면 또 그걸 또 끄집어내야 되고, 그걸 하루에 3번, 4번씩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어머니들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궁이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보면, 우리 아궁이라는 게 굉장히 앉은 자세에서 불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궁이는
황토흙과 돌과 그거는 방의 온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지지라고 아궁이 속에다 깊이 있게 불을 쑥 집어넣으면 아르목에 있는 아버지 허리가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머니가 또 부를 때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시는 대로 원적외선이 나옵니다. 그 원적외선을 갖다 그렇게 많이 쏘이니까 몸들이 하지 말래도 하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따뜻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냉병이라 그래요. 냉대하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자분들에게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아랫배를 뭐하게 해라? 따뜻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적어도 나는 10명을 낳을 수 있는 출산의 자신이 있다라고 스스로의 건강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쭙다면 여자만 튼튼한 맛이 돼야 되니까 남자의 씨앗도 건강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럼, 옛날에 예. 옛날에 또 남자들 또 체중을 끼리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맞아요. 또 원적에서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맞습니다. 정자부터 해서 이렇게 다 생성이 된다는 그 원리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만큼 거죠. 근데 참 옛날엔 그 모든 환경 여건이 열악했잖아요. 그 위생도 그렇고 그런데도 참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얼마나 좀 위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이웃,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족과 국가와 나가서 인류. 적어도 우리 기업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에 기업 운영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소문이 파다한데 이 모든 것이 건강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건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기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예, 아유. 사실은 건강을 잃어보니까 네. 모든 걸 잃는다는 것, 네, 이 생활의 철학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또 가정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기업 경영에 대해서 기업도 잃게 되고 또 사회 봉사, 사회 활동도 잃게 되는 이게 겹겹이 참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제 거예요. 도미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네, 그런 맞아요.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맞아요. 대목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그 인생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수고와 아픔과 슬픔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남기고 가셨는데 얘야 건강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잘 먹고 잘 살고 싸고 잘 살고 자고 잘 네. 살고 몸이 마음도 따뜻하고 마음이 편해야 한다. 그 우리 전생 같은 경우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책자를 지금도 뭐 많이 쓰고 계시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데 우리가 적어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짧게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건 없고 나를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내려놓음. 그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제 닉네임을 통하게 하는 통박사 섬김이 정인교입니다 라고 늘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여기 참께 참여하신 우리 두 분도 그렇지만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진정으로 섬긴다는 자세를 가지고 네.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가운데 그 마음의 편안함을 통하고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에 앞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평생 건강 홀로서기에 길잡이가 먼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적어도 우리가 건생청노 건강하게 살아가며 젊게 늙어가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의 주제를 제가 정한 이유는 내가 평상시에 나의 건강은 지금 바로미터가 몇일까?
내 건강 상태는 어떨까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매번 가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박사님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알아. 그렇죠. 자기가 먼저 진단을 하고 예. 또 진단이 어려운 부분은 그때는 또 병원을 또 가야 병원에 가서 되고. 전문의하고 예, 그럼요. 상담을 하는 네. 순서가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 선생님은 그분에 대한 걸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이 생활 습관이 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왜 우리가 네, 살다 그로 보면은 인해서 그로 인해서 막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느끼는 여러 가지로.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괜찮아지면은 또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그럴 부분에 때 대한 것. 예. 그렇죠. 그럴 그래서 이제 때일수록 말씀 참 생활지만, 좋았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에 알려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반응해야 해야 된다. 되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보통 보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그렇죠. 눈이 아프다, 네. 심지어는 허리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그런 모든 통증은 우리 뇌가 전해주는 신호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달라는 걸까요? 그렇게 그냥 살라는 걸까요? 우리 박사님 생각에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달라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 시간 주제별로 나눕니다만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생청노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뇌가 알려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렇죠. 박사님도 아마 겪으셨겠습니다만은 그 민감치 못하다 보니까 위, 암 또는 대장암 3기, 4기에 못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발견하면 늦어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후회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후회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런 말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많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작이 뭐예요? 반이잖아요. 네. 천길로? 한 한 건 걸음. 그건 또 있잖아요. 이제. 네. 일단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네. 결과치가 반드시 희망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 나눌 때마다 네.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그것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써 있지만 생활 건강 토크다.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펼까요? 우리 박사님들 자, 5개. 내가 만든 병입니다. 내가 만든 애.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만들었죠. 예. 우리 시청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내가 만든 병, 내가 만든 병. 네,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드는 병, 오랜 시간 만든 병. 오랜 시간 시간 만드는 병.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반드시 병이라 지칭하지 않고 문제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문제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 생활 속에서 만든 문제, 잘못된 습관이 만든 문제, 오랜 시간 만든 문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답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만든 문제는 생활 속에 해결해야 한다. 잘못된 습관에 의한 문제는 그 문제를 바꿔야 한다. 무슨 방법으로? 올바른 습관으로.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쉽게 병들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나이가 50이라 그러면 50년 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그 10분의 1만 해도 5년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뇌가 있다면 적어도 그 뇌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5년이 아니라 5개월만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알아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위에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방법을 좀 같이 한번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도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강한 맞춤형, 내게 필요한 맞춤형 운동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다 보면 아마 운동은 왜 필요한지 네, 네. 또 근육량은 왜 필요한지 네. 저도 건생청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박사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회에 진입을 했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일단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데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는 누워서 건강을 잃은 상태에 누워서 오래 그렇죠. 사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료재정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은 누워서 지내는 분보다는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렇게 생활 마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저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고령화도 이런 문제가 건강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맞아요. 그 재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것도 재정을 또 새로운 부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부수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건강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앞장서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한 사람으로서 네. 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감사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아름다운 결과가 분명히 있으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적어도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좀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자로 좀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앞으로 나누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책으로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네. 그럼 그 책으로 좀 잘 좀 써주시고요. 네. 또 함께 또 하시는 또 많은 제자를 또 작가들을 길러내고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건강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 부분에 대한 것을 네.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 그 다짐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책 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병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앉아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으로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재고를 잃으면은 이 많은 것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을 잃으면은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잃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책을 아무리 잘 써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항상 이렇게 누누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책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쓰겠지만 많이 쓰신 분 한 권씩 이렇게 쓰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꼭 건강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많이 이 건강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뭐 어느 누구 한 사람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생활건강 토크쇼에서 나눠야 할 것은 국민 건강 우리가 국민 건강 홀로서기를 위해서 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가고 있는데 어느덧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과연 아름다운 회복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네. 같이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많은 시청자분들의 앞으로는 이제 궁금증이라든가 나는 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문자를 보내신다든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더 나가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먼저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시면 그런 많은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